빙글빙글, 입안에서 새콤한 과즙이 톡톡 터진다. 상큼한 주홍빛으로 이 계절을 물들이는 대표 과일 귤.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 맛이야말로 최고의 힐링 타임을 선물하는데, 풍부한 과즙의 새콤달콤한 매력, 거기에 비타민과 아미노산까지 풍부한 귤은 겨울 과일의 제왕으로 꼽힌다. 건강밥상 오늘은 비타민의 보고 귤과 함께한다. 한의학에서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르는데요. 진피는 막혀있거나 멈춰있는 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효과를 가진 매우 좋은 약재입니다. 귤의 과육은 맛도 좋지만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물질이 풍부해서 겨울철 면역력 강화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귤. 하루 2개의 귤만으로도 성인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제철 과일 귤과 함께 건강밥상 첫 번째 요리. 새콤달콤한 귤향에 바삭한 소보로가 어우러진 매력 만점의 콜라보 귤 크럼블.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귤 살사 소스를 곁들인 치킨 오픈 샌드위치. 최고의 브런치가 우리 집 식탁에 펼쳐진다. 귤은 수분과 당분이 풍부해서 잼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귤에 시나몬 가루를 넣어서 만든 귤 조림으로 상큼한 디저트, 귤 크럼블 만들어 볼게요. 달고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 하나. 껍질은 얇으면서 꼭지는 푸른색을 띠는 게 좋고, 울퉁불퉁하면서 못생길수록 속엔 더 알차고 실한 과육이 들어있다. 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골라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뜻이다. 귤조림에 들어갈 귤은 잘 세척한 후 겉껍질을 벗겨 과육을 하나씩 떼어내는데, 속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낸 후 속살이 물러지지 않게 하나하나 껍질을 제거해 놓는다. 과일 크럼블은 귤뿐만 아니라 복숭아나 사과, 파인애플, 블루베리 등 좋아하는 과일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버터와 설탕을 넣어 녹인 후 속껍질을 제거한 귤을 넣고 2분 정도 졸여주는데, 여기에 바닐라 오일과 시나몬 가루도 한데 넣어 중간 불에서 타지 않도록 잘 볶아 충분히 식혀준다. 이어서 크럼블 재료를 보울에 모두 넣고 섞어주자. 버터가 풀리지 않도록 보슬보슬한 덩어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크럼블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손의 열 때문에 버터의 유지가 분리돼서 크럼블이 부서집니다. 어느 정도 덩어리가 생기면 멈춰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오븐 용기에 식혀두었던 귤조림을 담고 그 위에 크럼블을 충분히 뿌려준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크럼블의 매력을 한껏 더 살려줄 견과류도 더해주는데,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견과류를 소복하게 뿌려주면 귤 크럼블 준비 끝! 이제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15분 정도 구워주면 요리가 완성된다. 귤 크럼블이 완성이 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곁들여 먹어도 매우 맛있습니다. 갓 구운 귤 크럼블에 향긋한 시나몬 향까지 달콤함과 따스함을 선물하고 싶을 때, 소중한 사람이 그리운 날에 귤 크럼블이 딱이다. 겨울철 대표 과일은 귤이죠. 귤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디저트나 소스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귤 향이 풍부한 귤 살사를 치킨 오픈 샌드위치와 함께 곁들여 볼게요. 귤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먼저 상한 귤부터 골라내야 한다. 귤끼리 서로 부딪히면 수분이 생겨 쉽게 상하게 되는데, 박스나 봉지에 한꺼번에 담지 않고 하나하나 떼어서 분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때 밀봉은 피하는 게 좋다. 우선 살사 소스에 들어갈 귤은 속껍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한다. 귤의 속껍질은 질기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속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속껍질을 제거한 귤은 1개 분량은 남겨두고 2개만 귤즙을 짜주는데, 포크로 눌러 망에 걸러주면 즙만 깔끔하게 분리된다. 또 오늘의 조연 닭 안심에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하고 양파는 다져서 준비한다. 이어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닭 안심을 올리고 노릇하게 구워주는데, 타지 않게 약불에서 굽는 게 포인트. 여기에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버터를 넣어 향을 더한 후 귤즙과 과육을 넣어 조금 더 끓여준다.
귤 살사 소스를 만드실 때 시판용 귤 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너무 달아서 이렇게 직접 귤의 즙을 짜서 사용하시면 더욱더 맛있는 살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가열한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 호밀빵과 호두를 구워준다. 구운 빵의 한쪽 면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구워낸 닭 안심살을 올린 후 귤 살사를 넉넉하게 바르고 준비한 호두를 조각 내 솔솔 뿌려주면 귤 살사를 곁들인 오픈 샌드위치가 완성된다. 오늘 만든 귤 살사는 오픈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비스킷이나 또띠아에 올려 먹어도 맛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상큼함과 함께 영양까지 맛과 비주얼을 모두 챙긴 귤 살사를 곁들인 치킨 오픈 샌드위치. 쉽고 멋진 주말 브런치가 완성됐다. 귤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높은 비타민C 함량으로 인해서 과다 섭취 시 복통, 속쓰림과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통 하루에 귤 2-3개 정도가 적절한 섭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주는 황금 선물 귤. 새콤달콤한 맛으로 식욕을 돌게 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그만인데 사르르 녹는 달콤한 귤조림에 입안 가득 상큼함을 돌게 하는 귤 살사 소스까지 늘 똑같았던 우리 집 밥상이 화려하게 변신한다. 하늘을 힘차게 시작하는 지금 비타민의 제왕 귤과 함께 우리 가족의 겨울 건강을 지켜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밤에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자는 것도 기억력 감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이거나 5시간 이하인 경우에 7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실수할 확률이 5%나 더 높았고요.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무려 11%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불면증은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치료가 필요한데요. 감정을 다스리는 명상도 좋고 또 하루에 15분 정도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소변. 소변의 색이나 하루 동안의 배뇨 횟수, 잔뇨감과 통증 등은 건강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야간의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다. 야간뇨라는 것은 밤에 자는 동안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일어날 때 크게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2번 이상 일어나게 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보통 2번 이상 일어날 때 야간뇨가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수차례 오가야 하는 야간 빈뇨 환자들.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지장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야간 빈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앞서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을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요의가 매일 혹은 밤새도록 나타난다면 그 불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야간 빈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빈뇨의학과 장영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배뇨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배뇨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외래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배뇨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시거든요. 그중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봐도 시원하지 않다, 중간에 끊어진다,
그리고 소변을 잘 못 참겠다. 또 오늘 주제인 야간에 자주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배뇨 증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중에서도 이 야간 빈뇨는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불편해하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야간 빈뇨인데요. 이 야간 빈뇨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야간에만 나타나는 게 야간 빈뇨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빈뇨는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는 것을 야간 빈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야간 빈뇨는 주간에 자주 보는 것과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간에만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야간 빈뇨라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야간 빈뇨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갈 때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2번 이상 일어날 때 빈뇨의학과 외래를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을 깨는 경우 다시 잠이 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깨고 나면은 다시 잠들기 힘들다 하는 분들 그래서 더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간 빈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 빈뇨의 유병률에 관한 조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많은 환자가 노년층이 될수록 더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번 이상 일어나는 것은 80세 이상에서 60% 이상의 환자가 남녀 공이 야간 빈뇨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간 빈뇨로 인해서 잠을 설치게 되면은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텐데요. 이 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뇨가 생기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 수면 장애가 생기겠죠. 그리고 수면 장애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삶의 질의 악화를 유발하고 그리고 2배 이상 높은 낙상과 골절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병적 상황과 죽음의 위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낙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25%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야간 빈뇨로 인해서 사망 위험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망률과 이 야간 빈뇨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나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야간뇨는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역학 보고에 의하면 한 보고는 한 2.43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1.49배 정도 야간뇨가 2번 이상 있으면 그보다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야간 빈뇨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무심코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야간 빈뇨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야간 빈뇨의 원인은 크게 따져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뇨 이상으로 생기는 야간 빈뇨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야간 빈뇨가 있습니다. 우선 방광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방광 출구 폐색이 생기고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면 다량의 잔뇨가 남게 되고 그러면 소변을 보러 자주 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광은 과활동성의 방광으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갈 수도 있습니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전립선염과 같은 요로 감염에 의해서도 방광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야간뇨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광 용적의 감소가 생기는 아주 드물지만 방광결석이나 방광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 있어서는 골반 적은 이상인 방광류, 자궁 탈출증에 의해서 야간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남성에서는 주로 야간 빈뇨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뇨 후에 다량의 잔뇨가 남고 그리고 이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을 하게 되면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작아짐으로써 방광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많이 보게 돼서 야간 빈뇨가 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광 과활동성인 과민성 방광에 의해서 야간 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방광암과 방광결석이 야간 빈뇨를 유발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방광의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과 방광결석 또한 그 야간 빈뇨를 일으키게 합니다. 방광암과 방광결석이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방광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야간 빈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간 빈뇨를 일으키는 방광 이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다른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야간 빈뇨를 일으키는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뇨기계 질환 외에 다른 내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요량이 생산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요붕증, 그리고 다양한 질환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뇨제라든지 그리고 요즘 커피 많이 드시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이 또한 과도한 요량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과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유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야간뇨를 유발하는 우혈성 심부전, 이거는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네,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낮에는 주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자리에 눕게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면 우심방벽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자극을 해서 아트리알 나트리 팩터라는 ANF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심한 환자들은 낮에는 좀 괜찮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 있으면 그 물질이 분비되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심부전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환자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돼서 저희 과를 방문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비뇨기계 질환 때문이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앞서 그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나타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당뇨가 심할 때,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을 통해서 당이 많이 빠져나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량이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혹시 이분이 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인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증도 야간뇨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뇨 어떤 관련이 있을지 딱 들어서는 이렇게 딱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시죠.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도 야간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이 되면 우리가 저산소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우렬성 심부전과 마찬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야간 단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야간 빈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야간 빈뇨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다가 한 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질병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밤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잠에서 깨는 야간뇨.
60대 이상에선 무려 70~80%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항이뇨 호르몬 감소가 원인일 수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요즘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럼 주로 언제 자주 보러 다니시나요? 밤에 주로 소변을 봅니다. 밤에는 몇 번이나 일어나시죠? 3~4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 다른 질환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드시고 계신 약이 있거나 하진 않으세요? 제가 질환 같은 게 없어서 먹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야간뇨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야간 단뇨증으로 인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또한 소변 생성을 막는 항이뇨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발되기도 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야간 빈뇨의 원인이 야간 단뇨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간 빈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환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이뇨 호르몬과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야간뇨는 만성 피로는 물론 밤 시간에 발생하는 부상과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야간뇨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야간뇨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수면 장애 여부, 또 다른 기저질환의 유무, 그리고 배뇨량과 배뇨 횟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소변을 보러 자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막상 소변을 보러 가게 되면 소변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혹시 다른 배뇨 증상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세요? 제가 소변발이 요즘 많이 약해졌고 소변이 마려울 때 간혹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네, 치료는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있는데 당이 조절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야간뇨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수분 섭취와 노화 이외에도 다양한 기저질환을 들 수 있다.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방광질환과 함께 당뇨,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등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 질환으로 꼽힌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 약물과 더불어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야간뇨를 진단하기 위해선 복용하는 약의 확인과 함께 수면 장애 검사, 요속 검사 및 잔뇨량 측정 검사 등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배뇨일지 작성인데 3일간의 배뇨 시간 및 배뇨량, 수면 시간에 대해 기록한 배뇨일지 분석으로 다뇨, 야간 빈뇨, 방광 저장 장애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야간뇨가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낮 시간 동안 졸리움이 생길 수가 있죠. 또한 우울증도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낙상, 그로 인해서 골절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병적 상황이나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뇨가 심할 때는 꼭 검사와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루 중 배뇨 횟수가 9번 이상이거나 수면 중 깨어나 2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야간뇨 치료를 위해선 우선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 질병이 원인이라면 병을 치료해야 하고 생활 습관의 문제라면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수면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야간 빈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야간 빈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야간 빈뇨가 있다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야간 빈뇨를 주소로 내원하시게 되면 우선 간단한 문진을 통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전립선 관련 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요속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남녀 모두에서 제일 중요한 야간 빈뇨의 진단의 중요한 검사는 바로 3일간 측정되는 배뇨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뇨일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배뇨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는 건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배뇨일지는 저희가 3일 동안 주로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소변을 언제 보는지, 얼만큼의 양을 보는지, 그리고 소변을 참을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요 옆에 그 72시간 배뇨 양상 기능 검사라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소변 보는 시간과 양 그리고 요절박의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3일 동안 측정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간 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뇨일지를 3일간 기록을 한다면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배뇨일지를 써오게 되면 이분의 야간 빈뇨가 주간 빈뇨와 동반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이분의 기능적 방광 용적, 보통 사람들은 300에서 500 정도를 한 번에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100에서 200 또는 50, 20 정도 아주 작은 소량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뇨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아 이분의 야간 빈뇨가 방광 용적이 작아져서 생기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지도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도 되고 그리고 이 야간 그 빈뇨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야간 단뇨증 즉 밤새도록 나온 소변량이 하루 종일 나온 소변량의 33%를 넘지 않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워낙 그 수분 섭취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뇨일지를 써보면 이 사람이 과연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뇨일지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야간 빈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야간 빈뇨가 있을 때는 우선 그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자기가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면 그거부터 줄여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요즘 커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카페인 복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도 많이 먹게 되면 야간 요량을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야간 빈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이 확인이 된다면 적절한 시간에 수면에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빈뇨가 있는 분들은 또 그 잠을 깰까 봐 아무래도 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흔히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적절한 수분 섭취량 이게 정말 궁금해요. 예, 적절한 수분 섭취량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그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그 잘 보고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보통은 킬로그램당 20cc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비뇨기에 요로 결석이라든지 요로 감염이 잘 생기는 분은 수분 섭취를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지금처럼 야간 빈뇨가 생길 수가 있고 야간 단뇨가 생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수분 배설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과적인 질환인 고혈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성 콩팥 질환, 이거는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도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너무 많이도 안 좋고 너무 작게도 안 좋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빈뇨가 있는 분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하는 것보다 더 줄여야 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뇨일지를 통해서 이분이 야간 다뇨가 있으신 분이 확인이 되면 특히 야간 다뇨는 노년층에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거든요. 특별히 다른 질환 없이도 우리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많이 분비가 되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까지 많이 드시면 더 많이 자주 일어나시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뇨일지를 써봐서 전체 24시간 중에 밤에 자는 동안 나오는 소변의 양이 33%를 넘어간다면 그럴 경우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배뇨일지를 써서 이게 해석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근처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게 되면 아마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 야간 빈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예, 아까 원인을 봤기 때문에요. 치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빈뇨기의 질환인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 야간 빈뇨가 호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어떤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것 중에 이뇨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을 복용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또는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야간 빈뇨의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소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게 혹시 야간 빈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야간 다뇨증,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다뇨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과 같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서 그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본인도 몰랐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몰랐던 본인의 내과적 질환이 판단이 되면 그런 내과적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야간 빈뇨로부터 호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수면이 굉장히 얕아서 아주 작은 자극으로부터 깨게 되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장애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간 빈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야간 빈뇨, 이 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야간 빈뇨의 원인을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빈뇨기의 질환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됩니다. 치료 방법 역시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복합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간 빈뇨가 심하다. 그런 환자는 일단 첫 번째는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약에 의해서 야간 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혈압 약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방광 종양이라든지 또는 전립선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야간 빈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한 변비는 야간 빈뇨를 유발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변비가 되게 심하게 되면 배뇨에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첫 번째는 소변을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을
아예 못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치료는 그 야간 단뇨증 또는 다른 주간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변을 참는 훈련으로 야간 빈뇨를 개선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 그거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변을 실제로 잘 못 봐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 못 나오니까요. 더 자주 봐서 이제 잔뇨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저장이 잘 못 돼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적절한 약물과 그다음에 좀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소변을 실제로 잘 못 봐서 잔뇨가 많이 남는 사람한테 참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참다 어느 순간 소변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만일수록 야간 빈뇨가 나타나기 쉽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비만과 야간 빈뇨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 디자인되고 잘 그 결과를 도출한 논문을 보면 우리가 그 비만인 사람에 있어서 야간 빈뇨가 훨씬 많은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비만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뇨증과 야간뇨는 같은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다른 질환입니다. 야뇨증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아기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오줌 싸는 거 그걸 야뇨증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간뇨 또는 야간 다뇨 또는 야간 빈뇨는 그거와 상관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변을 자주 보고 그것 때문에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깨는 것 그거를 야간뇨, 야간 빈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야뇨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잦은 야간뇨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간뇨가 심해지면 골절, 낙상 이거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2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사망률이 높다 이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뇨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간 빈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야간 빈뇨를 개선하는데 염분 섭취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야뇨증을 개선시키는데 염분 섭취가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분이 더 땡기죠. 우리가 입이 타게 되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수분 섭취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밤에는 소변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염분 섭취를 하는 것이 야간뇨에 꼭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제 야간 단뇨증 치료제 중에 항이뇨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염분이 빠지는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염분 섭취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먹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간뇨를 앓게 되면 불면증을 겪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야간 빈뇨와 불면증의 상관관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죠. 수면 장애가 없는 분인데 야간 다뇨가 있거나 야간 빈뇨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수면을 계속 방해를 하다 보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그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잠을 깨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간 빈뇨가 있으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도 맞는데 불면증이 있고 수면장애 있는 사람은 또한 야간 빈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서불안으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행동도 빈뇨증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 이것도 야간뇨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강박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으면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정상인 분들도 그렇거든요. 시험 치러 갈 때 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빈뇨는 수면을 하게 되면 그 빈뇨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사람이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실제로 빈뇨기계 그러니까 방광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낮 시간에 깨 있을 때 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수면을 자게 되면 수면에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변 보러 자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강박증이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밤에 그렇게 자주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빈뇨 환자의 경우는 예외인가요? 네, 앞서 이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듣는데 빈뇨 환자에게는 예외인 건지 어떻습니까? 네. 수분 섭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도 안 좋고요. 너무 작게도 안 좋고 가장 적절한 그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요로 감염이나 요로 결석 이런 환자이다 본인이 그러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요로 감염도 낮출 수가 있고 결석이 생기는 것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특별하게 없는데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혹시라도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리고 심부전이라는 걸 잘 모르는 환자에 있어서는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적절한 수분 섭취의 양은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킬로그램당 한 20cc, 한 60kg의 사람이다. 그러면 한 1.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게 권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간 빈뇨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야간 빈뇨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야간 빈뇨는 판도라의 상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간 빈뇨라는 단순한 그 증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고 방광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빈뇨기계 질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부전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뭐 다양한 질환의 하나의 원인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야간 빈뇨는 판도라의 상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야간 빈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빈뇨의학과 장영섭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야간뇨 횟수가 잦아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빈뇨 현상이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걸 유발하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